안녕하세요. 네, 더수학과가 부원장 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오늘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려니까 힘드시죠? 네, 많이 이제 좀 혹시 더우신 분 계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과학을 설명을 드릴 건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제일 궁금해 하셔야 하고 제일 궁금해 하시고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바뀌는 입시 제도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앞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겠지만은 탐구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맞았어요. 그래서 탐구 과목에 대해서 예전에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유불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조차도 사탐을 보고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조금 이제 좀 편한 부분, 처음에는 이제 다 자기나 공대 가고 싶어 하니까 공대나 뭐 의대는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과탐을 봐야 되긴 하지만은 공대를 가고 싶지만 열심히 하는 거는 또 싫고 성적이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거나 그래서 나는 내신이 의미가 없어. 그리고 탐구 너무 어려워. 근데 이런 아이들이 3학년 때 이제 사탐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가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과탐을 던지고 사탐을 선택하고 이과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중3 아이들은 입시제도가 또 다 바뀌어가지고 다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원장님도 설명하셨고 뒤에서 실장님도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내신이 2등급 밖으로 벗어나면은 수시는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탐이 중요한 건 당연히 수능 과목에 들어가는 통합과 그 다음에 통합사에 이제 통과통사가 중요하지만 2학년 때 내신 제도가 제가 이제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편제표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걸 중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2 개정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과학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1학년 때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통합과학 1, 2를 배웁니다.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뭐 아이들이 변별력을 갖는 거는 아니어서 이게 뭐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어머니들께서 알고 계셨던 과목이 과학 과목이 물화생지 1이 있었고 물화생지 2가 있었죠. 이제 그 제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1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2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은 2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명이 요 2개가 물리 2에서 쪼개진 거고 요 2개는 화학 2에서 쪼개진 거고요. 요거는 생명 2에서 쪼개진 거고 이게 지구과학 2에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라는 과목은 존재하지 않고요. 흔히 물리 화학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1 과목이었구나. 그리고 이름이 과학 이름인데 뭐 물리화학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 옛날 2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2 과목을 저희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 화학, 생명, 그러니까 익숙했던 그리고 기존의 1에 해당됐던 과목을 우리가 일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제목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그래서 유불리는 이제 좀 존재해요. 제가 보니까는 과목별로 제가 단원이랑 그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랑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편제표가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이제 비슷한 학교끼리 묶었어요. 부은고를 먼저 보시면은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하는 건 다 똑같고요. 모든 학교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메디컬, 그러니까 의지한약수, 뭐 이쪽 계열을 목표로 희망을 한다. 그러면은 부흥호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4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3개를 써놓은 거는 요 3과목 중에서
두 과목 이상 선택을 하면은 메디컬 계열 가는데 뭐 수시로 진행을 했을 때 크게 불리한 건 없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원하는 과목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이게 지금 아이들은 화학이면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두 개 학기로 배웠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한 학기에 다 끝나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1학기, 2학기 이렇게 걸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편제를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학기 분으로 다 쪼갠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뭐 부모가 과학 중점 학교기는 하지만은 네 과목 과탐을 네 과목 한다 내신 따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최소 2개 이상을 선택을 하면은 네, 메디컬 계열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2학년 2학기로 넘으면 자 여기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추가목 해당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화학 반응의 세계나 뭐 역학과 에너지 둘 중에 하나 이상 선택을 하면 돼. 2개 뭐 다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둘 다 선택하면은 뭐가 힘들다? 내신이 힘든 겁니다. 내신이. 이게 추가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추가목은 3학년 때 배우는데 3학년 때 내신이 다 절대평가예요. 추가목은. 근데 지금 우리 중3 학생, 예비고1 학생들은 이게 전부 다 석차 백분위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디컬 계열이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로 넘어오면 여기다 별표 좀 쳐주세요. 네. 세포와 물질대사. 여기에 별표를 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 8개 있었죠? 진로 선택 과목 8과목 중에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내신 따기 제일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면 우리 아이들이 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모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 1학기에다 이거 한 과목만 넣은 이유가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4개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미 국어, 영어, 수학 이걸 선택을 해버리면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해야 되면은 요걸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와 물질자 생명2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얘가 제일 쉽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컬 계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공학 계열인데 공학 계열도 이제 컴공이냐 기공이냐 뭐 이게 뭐 화생공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런 조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화공이다 그러면은 뭐 물리학, 화학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생공, 뭐 물리학, 생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이상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아이들이 부은고 선택했다는 아이들이 과학을 좀 잘하고 자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아마 2개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좀 비중 높은 그런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 때에 따라서 이제 그 공학 계열 그 과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2학년 2학기 때는 직업 선택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 이상 선택하시고, 3학년 1학기 때는 요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자연 계열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 그냥 하나 이상 선택을 하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 이상 선택을 하면 되고요.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불리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신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이 제일 쉬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지금 현재는 지구과학이 제일 쉬운데,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는. 근데 예비고 아이들한테는 아마 생명과학이 제일 쉬울 거예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생명과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하나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어머니? 네, 유전. 네, 유전이 다 빠졌습니다. 싹 빠졌습니다. 유전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뭐 하나 쉬운 거. 근데 생명과학이 쉽다고 해서 자기가 생명을 저주하는데 이거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면은 재미나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2학년 2학기로 오면은 직업 선택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데, 생물의 유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것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요걸 제외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여기 생명과학에서 유전이 빠졌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킬러 단원인데, 여기에서 빠진 유전이 여기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생명과학 2에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생명과학 2의 유전 단원은 또 있어요. 역시 그것도 킬러 단원이에요. 그게 또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유전과 유전이 만난 과목이다.
이거 선택하면은 아마 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걸 뺀 나머지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흥고는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편제표로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촌 배경고입니다. 자, 평촌 배경고의 2학년 1학기까지는요, 메디컬 계열이나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이나 앞에서 제가 부흥고 설명해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2학년 2학기 때 이제 과목이 조금 달라요, 부흥고랑. 그래서 이 세포와 물질대사라는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꼭 요거 하나만 해라가 아니에요, 어머니. 요거를 끼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전, 그거는 무조건 빼시고, 얘는 무조건 끼시고, 네. 요렇게 가시면은 크게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계열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때 아무래도 요거 화학 2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화학 반응의 세계. 요게 이제 또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 부분이랑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요거를 했을 때 통합과학도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 학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전 부분 있죠? 그거 뺀 나머지 셋 중에 하나 이상 선택을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고로 가면 동아고하고 신성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아고는 1학기 때 요 둘 중에 두 개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가 요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던가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물리하고 지구과학만 있어요. 선택 과목 중에 거기에. 그래서 두 개 다 선택하던가 이 중에 하나 선택하던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돼서 메디컬 계열이든 공학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뭐 화학이든 생명 1학기 때 뭘 선택해도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 없이 그냥 선택해서 그냥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로 넘어가면 메디컬 계열은 제일 쉬운 단원 세포와 물질대사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은 뭘 선택해 상관없는데 그래도 서울대나 이제 좀 상위 계열로 갈 거면은 역학과 에너지 요게 또 그 통합과학이랑 겹칩니다. 내용이 일부.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 요거 선택하면은 될 것 같고요. 신성고가 이제 좀 많이 다른데요. 신성고는 1학기에 물화생지가 다 있고 2학기 때도 물화생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부 취지에 가장 맞게 편제해 놓은 게 신성고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두 개 학기에 나눠서 이 네 과목 중에서 뭐 두 개 이상 선택을 하면은 공학 계열이든 메디컬 계열이든 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로 넘어가면은 동학무랑 똑같이 메디컬 계열은 세포와 물질 대사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공학 계열은 역학과 에너지 이게 이제 물리 2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제일 쉬운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아이들이 크게 이제 뭐 흔들림 없이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계속 원장님도 강조를 하시고 저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무조건 내신이거든요.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러니까는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무조건 내신을 챙겨야 돼요. 무조건 내신. 그래서 3등급부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 있다가 이제 그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60%가 넘어가요. 3등급이. 그러면 이게 거의 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은 뭐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게 되게 제가 뭉뚱그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학적 사고 방식인데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니들께서 문해력이 요즘 아이들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문해력보다는 어휘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커다란 그 큰 전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큰 거를 한 번에 이게 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각내서 보다 보니 전체 문제의 흐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탐구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봐야지 하나의 문제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 도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써머리가 안 돼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큰아이도 지금 중3이에요. 예비 고1인데 제가 지금 써머리 하는 걸 지금 제가 옆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럼 정말 정리가 안 돼요. 아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써? 알고 있는 것과 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거를 보기 편하게 적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3학년이죠. 고3. 난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은 제가 내신 대비를 이제 밀착 관리를 하거든요. 하다 보니 깨우친 게 있어요. 아, 예전에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얘들아 이거 중요해. 제가 칠판에다 적고 이거 중요해. 자, 그리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칠판에 있는 거를 적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적는 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안 되고 정말 안 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를 적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이렇게 적었듯이 중요한 제목은 여기 있지만 여기에 서브 내용이 이제 제가 말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인데 아이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아이들한테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뭐라고? 뭐뭐요? 저거. 이건 뭐야? 뭐뭐요? 저거. 요거 밑에다 이거 적어. 또 받아쓰기를.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들 물어봤어요. 야, 어때? 받아쓰기 효과 좋지?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요즘 애들 멍청이 이게 아니라 그냥 사회 환경이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접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간편한 환경 이런 거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아이들 탓을 했어요. 왜 요즘 애들은 갈수록 이렇게 멍청해지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했으면 가르치는 방식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받아쓰기를 고등학생이지만 그런 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찍 시켰으면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침표를 안 찍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하다가 알 것 같아. 그럼 끝.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거 선생님 저 대충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된 것 같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대충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한 30분만 지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뭐뭐일 것 같다 이거 말고 확실하게 마침표 찍어가면서 공부하자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써머리 하는 능력, 노트 만드는 능력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건데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그냥 시켰어요.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건데 예전에 시켰더니 요런 아이도 있는 반면에 이건 이제 제 제자예요. 얘가 서울대 약대를 정시로 뚫었습니다. 남학생이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은 학생이 이랬으면 많은 걸 보여드렸겠죠.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그때 학년 중에 남녀 학생 통틀어서 한 명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 이거 보여주면서 선배들 노트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못해 해. 근데 정말 아이들이 못해요. 그래서 하는 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정말로. 그래서 저 정말 보강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보강할 때 제가 떠드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옆에 앉혀놓고 써. 안 돼? 지금 뭐라고 써야 돼? 다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 번 보강할 때 많은 학생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보강 예약 잡아놓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해요. 예약 잡아놓고 노쇼 하면은 그 다음부터 보강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에 이제 뭐 2명이면 2명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다른 보강을 안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보강이 아니에요. 그냥 떼거지를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는 그냥 문제풀이 수업이지 그 보강이 아니에요. 보강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도 야 누구는 이렇게 한대더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애들은 반발심인가 싶어서 그래? 안 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욕심 있는 아이들 이렇게 내가 안 하고 잘 되는 거 보여줄게. 뭐 요래 남학생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면 아 어머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불러서 이제 따로 이제 또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1학년 아이들 각 학교 내신 분석 자료인데요. 오늘 요건 제가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정말 적중률 높게 그리고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잘 해주셨다는 거니까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많은 학교를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내시려고 하는 학교 중에 저희 자료집에 있는 학교가 있으면은 그 학교만 발췌해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은 어머니들 저희 설명의 하이라이트가 3부거든요. 3부 때 어머니들 거의 이게 다 다운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처럼 이렇게 되실까봐 저희 예비 고1 학년 표준 커리큘럼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비 고1 통합과학 시작반이고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은 12월이라고 써놨는데 11월 말에 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월까지 18회 완성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18회 완성 끝났을 때 단원 테스트 해서 이 아이가 통합과학을 심화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정말 뛰어나서 일반 선택, 물화생지 이쪽으로 2학년 선행을 해도 되는지 요거를 저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대다수의 학생은 심화로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내신 대비 중간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하는데 내신 대비 저희는 자랑할 거 딱 하나. 저희 내신 대비 저는 1학년 수업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학년 수업을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 1학년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시스템은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예전 학원에서 1학년들을 가르칠 때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제가 만들었지만 제 컨셉에 완벽하게 부합을 해주셨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무슨 시스템이냐면은 백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 되면은 아이들이 한 번 더 와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와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백지에다가 모두 서술 또는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내용만 제목만 써놓으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모두 서술 통과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학년 아이들 내신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평촌 학원가에서 통합과학 내신들이 저희만큼 하는 데 없습니다. 다들 이런 시스템은 있어요. 내신 대비 시스템은 다 있어요. 근데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만큼 선생님들이 열정이 되시느냐? 저는 진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지만은 정말 열정적으로 다 해주세요. 정말로. 그래서 심지어 제가 볼 때 제가 만든 시스템이지만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아이들 성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7월, 8월 여름방학이 되면은 물리하고 화학 일반 선택 과정이죠. 원과정에 해당됐던 방학 동안에 8회 핵심 단원 특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학기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1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단원이 이렇게 나가는 속도가 늘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거 선택을 해서 한 학기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겨울방학 때 시작하면 좀 늦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단원은 여름방학 때 일단 해놓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쭉 물고 가면은 2학기 내신이 또 펑크가 나요. 그래서 2학기 내신은 또 통합과학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요거 이어서 이렇게 가는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통합과학을 진행하고 있는 반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던 그런 아이들은 2월 말까지 해서 심화 과정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테스트를 또 봐서 일반 선택으로 갈지 아니면은 내신 심화로 갈지 요것도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요 반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저희 아이 큰아이가 중3인데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이 테스트를 보겠죠.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 과학 좋아해서 잘하고 하는데 성적에 상관없이 저는 여기다 밀어 넣을 거예요. 아빠의 권력으로 여기다 밀어 넣을 거예요.
내신에서 펑크 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좀 원과목, 그러니까 일반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요 밑에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물리화학, 베이직 선행인데 시험 대비는 다 들어갑니다. 시험 대비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통합과학 내신 심화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은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반이 있는데 화학하고 있는 반이 있는데 예비 고1인데 아이가 과학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화학을 하고 있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현재 베이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화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베이직 끝나고 심화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신규 반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신규 반으로 통합과학 정도는 뭐 우리 아이는 다 끝냈습니다. 마스터 했습니다. 뭐 이런 어머님들도 계세요. 물론 어머님 뜻과 아이의 뜻이 맞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반인데 이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만들어질 것 같고 한 반에 많아야 한 3명, 4명 수준으로 이제 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기본 과정 시작하고 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심화를 하고 이제 12월에 심화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2학기가 되면은 심화 내용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따로 또 할 수는 없어요. 이때 중간고사 요게 대비가 들어가면은 저희가 보통 중간고사 내신 대비로 5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학교 시험 기간에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과목을 시작을 해버리면은 12월 말까지 못 끝냅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정작 새로운 과목을 시작해야 될 때 앞에서 하던 게 안 끝나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발췌를 할 거예요. 발췌를 해서 그거 이제 연기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겨울방학 주차별 계획인데 총 18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18주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렇게 특강으로 이제 그 1월하고 2월 일부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나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주가 한 6주 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마지막 방학이잖아요. 정말 공부하기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행 안 가면 언제요? 그래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거 보강 다 됩니다. 그래서 반별로 진도가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만약에 뭐 2주, 3주 빠지면 좀 힘들어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거 딱 단원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맞춰서 단원에 맞게 딱딱딱딱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원래 반이 아니라 다른 반에 가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2차 개강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2월 말쯤에 개강이 될 거고요. 그것도 역시 이렇게 얘네들 이제 좀 두 번 오는 주가 좀 많아요. 그래야지 2월 말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죠. 물리원, 화학원 일반 선택하는 아이들이 요것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과정 또는 화학과정 요것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은 1학기 과정만 이렇게 특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학기 과정만 통합과학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1차 개강, 2차 개강 이제 시간표고요. 1차 개강은 11월 23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수요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토요일부터요. 제가 여기다 이제 빈칸을 만들어 드렸죠. 제가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보시면 이제 그 각 학원마다 이제 강좌 안내표나 시간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막 깨알같이 막 뭔가 메모를 하시고 막 동그라미 치시고 막 이렇게 줄 긋고 막 하고 막 오셔가지고 저희 학원 시간표 보면서 막 애조하면서 막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요거 하나 들고 가셔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기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나머지 빈칸에다가 다른 학원 스케줄 작성하세요. 그래서 타임테이블용으로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1차 개강 이렇게 진행이 되고 3개 반이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개강도 이렇게 3개 반이 열릴 겁니다. 통합과학.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이고요. 요거는 12월 4일부터 다른 교재로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어가는 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학 심화반 하고 있는 반이 요 한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와 화학 기본반이 이때 열릴 겁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과학이 편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화생지 원과목이 2학년 1학기 때 모든 학교가 다 끝납니다. 한 학기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단지 단위수가 3이기 때문에 학점이 3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시간씩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끝마치려면은 학교에서도 진도를 되게 빠듯하게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수행도 봐야 되고 지필평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편제표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커리큘럼을 잡았었어요. 겨울방학 때.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여름방학 때 과학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편제표를 만들어놔서 어머니께서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진로 선택 과목 우리가 익숙한 과목 제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옛날 추가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요건 조금 어렵구나 그리고 선택하면 좋은 거 세포와 물질에다 제일 쉬운 거 그리고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유전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크게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일 중요한 3부 조금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